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멘틀 대류하고 플룸 구조론입니다. 멘틀 대류하고 플룸 구조론은 이제 멘틀 대류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죠. 뭘 배웠습니까? 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만 그려볼게요. 땅이 이렇게 이제 지각이 이렇게 있고 밑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갈라져 가지고 대륙이 요 멘틀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 배웠지만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요렇게. 자, 이런 그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우리 판이죠. 요게 판입니다. 해양판. 여기 이제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 해양판이 이렇게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이거 앞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멘틀이 이렇게 상승부, 여기는 하강부 이렇게 배웠죠. 자, 이 멘틀을 따라 땅이 이동한다가 멘틀 대류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강부하고 상승부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멘틀 대류, 멘틀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멘틀 상하부의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우리 우라늄 같은 그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자연 붕괴를 합니다. 자연 붕괴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뜨거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약간 녹겠죠. 그 녹아가지고 한마디로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안에는 뜨겁고 뜨거운 것은 어디로 갈라 합니까? 위로 올라갈라 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식은 것은 내려오고 요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때문에 멘틀 대류를 발생한다. 됐나요? 오케이. 멘틀 대류 상승부는 우리가 이거 배웠죠. 마그마, 해령.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하고 하강부는 자 여기 섭입한다고 부르죠. 여기 해구 섭입대라고 부릅니다. 섭입돼서 침강한다. 자 이거는 판의 이동을 설명을 하는데 이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이 따라 움직인다라 뜻이에요. 그 아래쪽 요거는 무슨 건입니까? 연약권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판을 뭐라 부릅니까?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암석권의 조각 이 판인 겁니다. 딱딱한 부분이란 뜻이죠. 이 딱딱한 부분 암석권은 우리가 이게 지각이라 착각하는데 지각 아닙니다.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입니다. 일부. 아시겠죠? 멘틀이 이것도 상부 멘틀이거든요. 상부 멘틀의 일부 포함 딱딱한 부분이 판입니다. 약 100km 정도 됩니다. 예, 요렇게. 그 밑에가 이제 연약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밑에 요렇게 여기 이제 상부 멘틀. 여기가 하부 멘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 멘틀에 연약거리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요렇게 뭐가 있습니까? 안에가 외핵, 그 안에 내핵 요렇게 있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지금 요거 설명한 거죠. 해놓고 그 밑에 읽어볼게요. 연약권은 고체이지 고체입니다. 그 물렁물렁하다는 뜻이지 액체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분 용융되어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있다. 이거 소수령으로 잘 나옵니다. 요 고체인데 부분 용융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젤, 그 다음에 우리 스킨 로션 할 때 로션 이거 고체인데 이거 오래 놔두면 쓱 흐르죠. 요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판의 원동력인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요 판이 이동하는 것이 멘틀 대류 때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이 합쳐져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 다시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자, 이 그림에서 힘을 한번 적어 볼게요. 힘이 뭐냐? 일단 멘틀 대류가 이 판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1번 멘틀 대류가 끌고 가는 힘. 가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하가 높죠. 이게 이제 밀도가 커지면 내려가 있다. 이게 경사가 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2번. 이게 뭐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요것 이제 추가되는 거죠, 힘이. 그 다음에 이게서 마그마가 나와서 이하를 양쪽으로 밀어냅니다. 맞죠? 여기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3. 해령에서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 섭입대에서 여기 땅이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뜨겁죠. 가면 갈수록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은 애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안은 지금 식었습니다. 식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중력에서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매달려 있는 이 땅덩어리들도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번째가, 요건 무슨 됩니까? 섭입대죠. 섭입대가 이게 끌려 들어가는 힘이다. 이렇게 판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하가. 섭입대에서. 이게 내려가면서 판을 당깁니다. 요 네 가지 힘이 합쳐져서 이 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 나오냐면은, 요거는 태평양형이고 대서양형은 뭐가 없습니까? 대서양형에는 이하가 없습니다. 대서양에는 이 섭입대가 없죠. 그러니까 대서양 땅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왜? 대서양은 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태평양은 요까지 있으니까 태평양에 있는 해저 지각이 빨리 움직입니다. 해저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하면 여기 이제 적어 볼게요. 우리가 1번이 멘틀이 끌고 가는 힘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적혀 있는데, 섭입대 판을 멘틀 대류가 내가 설명한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이 중력인데, 중력은 여기 안 적혀 있네요. 2번이 있습니다. 3번이 뭐예요? 해령에서 미는 힘. 4번이 뭐예요? 여기 중요한 거죠. 섭입대가 판을 당기는 힘. 요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요겁니다. 맞죠? 이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자, 여기죠. 여기. 요 차이. 그러니까 멘틀 대류도 일어나고 해령도 있고 판을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해령 때문에 생기는 힘이죠. 맞죠? 그래서 판에 연결된 섭입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빠릅니다. 왜? 요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죠. 얘는 여기 없기 때문에 느립니다. 요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요거 빠르다. 요거죠. 근데 이 멘틀 대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가 한계점이냐? 판의 경계, 요 위에서는 이동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요 안에 있는 걸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요거 말고 앞에서 열점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게 좀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말고 여기에 화산 생기는 거 알죠? 이 아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화산섬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이게 하와이 이런 거 됩니다. 이런 건 뭐라 합니까? 열점이라고 그러죠. 열점.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열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한번 판이 이동해서 여기에서 뭐 마그마가 생기니, 여기에서 해령에서 마그마가 나오니, 이런 거 다 산이 만들어지는 거 다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열점은 이 내부에서 어떤 놈이 기어 올라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서의 화산 활동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내부 때문에 생긴다라는 건데, 이 내부가 뭐냐? 플론 구조론입니다. 이 플론 구조론을 지금 읽기 전에 그림으로 바로 표현해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식었죠. 식으면 어디로 갑니까? 밀도가 커져가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런 기둥 모양의 차가운 땅 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걸 보고 차가운 플룸이다. 차가운 플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여기 뚝 옵니다. 자, 이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곽으로부터 뭘 받았겠죠? 열을 받기 시작하겠죠. 외곽이 뜨겁잖아요. 그럼 이하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것이 지금 요 상태입니다. 여기 뜨거워져 있을 거예요. 여기 이미 이하는 옛날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외핵의 열을 많이 받아 뜨거워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하가 뿌 하고 지금 뜨거워지면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뜨게 됩니다. 여기 뭐냐? 뜨거운 플룸. 룸이 됩니다. 이 뜨거운 플룸 때문에 이게 이제 멘틀 대류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뜨거운 플룸 때문에 이 멘틀 대류가 생기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방사선 붕괴열인데, 요 뜨거운 플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요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열점을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평적인 움직임은 멘틀 대류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의 움직임, 화산활동이나 조산활동, 산 만들어지는 거, 지진이 이런 거는 멘틀 대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열점을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요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으로 설명할 수, 이거 지진파 분석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고, 그러면 요게 책에 없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앞에서 태평양 배웠죠. 태평양을 잠시 그려볼게요. 자, 남아메리카. 예. 요 위에 있는 거 북아메리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태평양 여기 있죠. 태평양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우리가 그때 해령 요렇게 그린 거 기억납니까? 여기 산안드레 단청 있고 해령 요렇게 막 그린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이렇게. 자, 이게 보세요. 이게 해령입니다. 해령인데 해령은 뭐합니까? 땅을 밀어내기 때문에 해령이 땅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해령 때문에 땅이 전부 다 땅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령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멘틀 대류 때문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땅을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땅에 파묻히고 있다는 것은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하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하가 플룸, 요짝 플룸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 식고 있는 단계예요. 식고 있으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발산형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런 거를 태평양에 있는 요 부분을 이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건데, 맞죠? 요거는 설명할 수 없다는 책에서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룸 구조론까지 배웠습니다. 됐죠? 좌우의 움직임, 수평 방향의 움직이는 멘틀 대류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판경계에 대한 내용은. 근데 요런 열점이라든지 아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 플룸 구조론을 설명하는데, 플룸 구조론은 상하의 움직임, 상하로 움직이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예,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플룸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룸 구조론,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지각까지 열 기둥 모양. 지금 요 옆에 그림 보입니까? 지금 태평양 여기 뭐 있습니까? 태평양, 동태평양 해령이 있죠. 여기 이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요 옆으로 뻗어진 거 요거 뭡니까? 여기 하와이 있다. 열점 설명하는 거죠. 여기도 열점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태평양 양쪽으로 지금 요 일본으로, 이거 일본의 수령 경계 아닙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도 요 수령 경계 요 차가운 플룸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쌓이면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자, 요거 대서양 중앙해령 요거 아시죠? 그 양쪽에 지금 서비평 경계 있습니까? 안 보이죠? 아프리카 대륙에 뭐 있습니까?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까? 동태평양 동아프리카 열곡대 있습니까? 예,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린 겁니다. 지금 맞죠? 됐습니까?
자, 이 그림이 있는데 물질과 에너지, 그러니까 물질도 움직이지만 뜨겁고 차가운 열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인 플룸의 상승이나 하강으로 지구 내부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오케이. 자, 지구 내부의 거대한 수직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수직 운동 기억해 놔야 됩니다. 판 내부에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는 뭐 일어나는 거 앞에서 판 구조론 하면서 다 설명했죠. 맞죠? 멘틀 대류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판 내부가 뭡니까? 요 하와이 같은 거죠, 요거. 요 태평양 판 중앙에 이 갑자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가 아닙니다. 판의 가장자리가 아닌 내부, 판의 경계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정 같은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차가운 플룸이 있는데 여기 차가운 플룸에서 뜨거운 플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냐면 일본 요거 해구죠.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많이 쌓였죠. 지금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차가워져서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차가운 것이 내려가면 이제 외핵에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뜨거워지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이동하는 것보다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본 옆에 지금 해구가 있어가지고 수렴형 경계인데 나중에는 이하가 뜨거운 플룸으로 변하면 이게 발산한 경계가 되면서 일본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 예,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발산한 경계가 영원히 발산한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아 대륙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근데 우리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뜨거운 플룸 여기에서 일본 밑에 내려가는 게 뜨거운 플룸이 돼가지고 여기가 다시 이제 발산한 경계가 돼가지고 여기 땅이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판개화 전에도 이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모양이 다 틀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발산형 경계가 수렴형 경계가 되고 수렴형 경계가 발산형 경계가 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제각각으로 다 잘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차가운 플룸을 어떻게 아느냐? 지진파를 쏘입니다. 여기 지진파를 쏘면 이 차가우니까 땅이 딱딱하겠죠. 속도가 빨라요. 여기는 뜨거운 플룸은 땅이 물렁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느립니다. 지진파의 속도. 그래서 안에 플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제 열점 그 특이한 상황이 있죠. 열점. 지금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뭡니까? 외핵이죠. 외핵에서 지금 뜨거운 것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뜨거운 플룸입니다. 그죠? 맞죠? 이 뜨거운 플룸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발산형 경계도 되는데 일부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여기 발산형 경계가 아니고 그냥 열점 조금만 점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여기 하와이가 생겼는데 끝이에요. 이 끝. 자, 그림을 그려보면 외액에서 이게 뜨거운 플룸이 되는데 이 중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uk수로 뜨거운 플룸 덩어리가 와가지고 이걸 발산 경계도 만들 수 있지만 아주 조금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열정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 그림 그린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요 위에 멘틀 대류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땅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열점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태평양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그마가 쭉 올라와가지고 이게 하와이 같은 어떤 섬이 생겼다 칩시다. 근데 이 판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점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제가 이제 판을 이동 못 시키니까 열점이 옆으로 갔다고 칩시다. 여기 그 다음 땅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 땅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산섬이. 자, 순서 따지면 1, 2, 3. 그러니까 지금 열점을 내가 이동시켰는데 열점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판을 내가 지금 그림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열점을 움직였다 하는데 열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하가 안 움직이고 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판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오른쪽. 판의 이동은 오른쪽인데 섬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의 이동과 섬의 생성 순서는 반대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화산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 나이 보이죠? 나이 보면 이게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게 화산섬이 하와이가 제일 마지막 섬이에요, 지금. 그러면 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와이 그 위에 지도를 보면 섬이 요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섬이 하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섬의 생성 순서를 적어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 겁니다. 요 하와이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열점이 있는 겁니다. 열점이 이동한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열점은 가만히 있었는데 판이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판에 이동하고 섬의 이동이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섬의 생성 순서가 지금 요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판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여기 1순위죠. 여기 2순위입니다. 자, 섬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판은 어떻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과거잖아요. 과거부터 그래야죠. 요거의 반대가 뭡니까? 요렇게죠. 요거의 2순위의 반대가 뭡니까? 요렇게입니다. 이게 판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이걸 내가 왜 설명해 주느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똘추 같은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요거의 반대를 요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판의 이동부터 먼저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반대로. 그러니까 요렇게부터 여기 1순위, 여기 2순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요거 아니란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중학교 때 원래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열점을 이동해야 돼. 또 하나 더. 요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이로 따졌을 때 요때 판이 한번 옆으로 많이 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방향을 완전 틀었죠. 쭉 내려가다가 그냥 판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판이 이렇게 가는 거냐. 판의 이동이 한번 틀었다,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 경로로 따지면 하와이 다음 섬은 여기에서 생길 것 같다.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계속 갈 거니까요. 그죠? 섬의 이동이. 됐나요? 섬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판이 이동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이제 읽어보니까 플룸의 운동 때문에 열점이 생기는데 지각변동 열점에서 지표로 마그마가 분출 하산섬 됐죠? 해산은 몰라도 됩니다. 판의 이동과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하죠. 열점에서 생성된 하산섬은 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 배열되어 열도가 뭐 이어진 섬이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열도를 이룹니다. 하산섬의 나이는 열점에서 멀수록 많아진다. 이게 제일 오래된 땅 아닙니까? 그죠? 맞죠? 많아진다. 판의 이동 방향은 하산섬의 나이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하산섬의 나이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게 지금 요기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이거는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요거는 한 단계. 이 중에 세 개의 나이가 제일 누가 많습니까? 얘가 제일 나이가 많죠. 이게 오래된 땅입니다. 맞죠? 하산섬의 나이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지금 이거 오른쪽으로 갔죠.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맞죠? 나이가 많아지는 방향이 오른쪽이죠. 생성 순서는 왼쪽이고. 예. 요거 좀 말이 좀 애매합니다. 이거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판의 이동 속력은 하산섬의 나이와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점을 만약에 1, 2, 3, 4, 5, 6, 7 이렇게 그랬다 칩시다. 아, 1, 2, 3 할 때는 판이 빨리 이동했구나. 섬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만약에 이 아가 10살이다. 요거 9살이다. 요거 8살이다. 맞죠? 7살. 그러니까 이게 섬이 1년에 한 번씩 생긴다 쳤을 때 7살, 6살 이렇게 되겠죠. 이 안은 1년에 이만큼씩 이동하는 거고 이 안은 1년에 이만큼씩 이동하니까 아 여기 빠르겠구나 라는 걸 빨리 움직였구나 하면 10년 전에 빨리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위치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산섬이 생기는 위치가 이제 어디가 될 건지도 알 수가 있다. 판의 경계와 열점의 분포. 열점은 판의 경계와 관계없이 판 내부에도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아닌 부분에도 생긴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맞죠? 자 위에는 상부 멘틀의 운동 이거는 멘틀 플룸은 위아래 내부 이거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저기 하와이, 요거, 하와이 보이죠? 요거. 여기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 요거 열점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열점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게, 이제 주로 해령이, 요게 주로 해령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하와이 끝에 이건 뭡니까? 요 끝에 페루 칠레 해구겠네요. 요게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죠? 요게 뭡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이겠죠? 분위기가. 맞죠? A가 요겁니다. 뜨거운. B는 차가운 플룸이다. 이렇게 되고,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멘틀이 경계하면서,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자, 외핵과 멘틀, 여기서 뜨거운 게 생겨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같은 깊이에서 밀도는, 같은 깊이 밀도는 B가 A보다 크다. B가 크죠? 같은 깊이의 밀도는 B보다 A가 크다. B보다 A가 크다. A가 큰 게 아니고 B가 큰 겁니다. 틀렸죠? 네. B에서는 주변의 멘틀에 비해 진입할 속도가 빠르다. B가 뭡니까? 차가운 플룸. 예, 차가우면은 좀 딱딱하니까 진입할 속도가 빠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열점은 B에서 열점 어디 생깁니까? 야, B는 수렴형 경계니까 이게 다 생기고, 여기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야 생기겠죠. 그래서 B가 아니고 A다. 하와이 열도의 형성은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와이 열도는 플룸, 맞죠? 멘틀 대류는 설명할 수 없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 이거 답지라서 여기 세설이 적혀 있는데, 이거 5살, 요거 그냥 100만 년인데 그냥 5살, 2살 반, 1살 반, 요거 그냥 1살이라고 칩시다. 여기 진짜 최근이죠. 자, 요 섬이 최근에 생긴 겁니다. 자, 생성 순서가 1, 2, 3, 4, 5. 생성 순서가니까 판의 이동은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요 부분만. 화산할 때 가장 활발한, 여기 열점이 있겠죠. 여기 열점이 있습니다. 네, A가 아니고 E다. 열점에 가장 가까운 섬은 E 맞죠? 열점은 멘틀 대류 하강부, 멘틀 대류하고 상관이 없죠. 뜨거운 플룸에 생깁니다.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의 나이가 증가한다. 나이가 제일 많죠? 맞습니다. 태평양판의 이동은 북서쪽이다. 지금 이하가 요렇게 이동해야 되니까 동서남북 하면 요로 이동하는 거죠. 북서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새로운 하산섬은 A의 요게 생기는 게 있고, E의 요쪽 편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게 어디? A의 동남쪽, 그러니까 남동쪽이라 해야 됩니다. E의 남동쪽에서 생성될 것이다.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